뉴스에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와 미국이 이제 50년 동안 석유 달러 협정을 맺고 했었죠.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원유 결제는 달러로만 해야 돼. 이게 페트로 달러 시대였는데 이제 이게 끝이 났습니다. 이 뉴스를 단순히 지나치기에는 리스크가 크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달러가 망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달러 경제를 바치던 게 이 페트로 달러 시스템인데 이게 붕괴가 될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당장은 아닐 겁니다.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철근 없이 시멘트로만 짓는다 칩시다. 당장 무너지진 않아요. 언젠가는 무너지겠죠. 어떤 충격을 주거나 지진이 왔을 때 그때 무너집니다.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라는 아주 탄탄한 달러 수요 밸류 체인을 만들어냈을 때는 미국의 경제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미국 경제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이미 붕괴된 페트로 시스템인 상태에서는 뭔가 리스크가 던져질 수도 있겠다. 페트로 달러가 도입된 거는 1차 오일 쇼크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우주 개발을 하면서 재정 적자를 엄청나게 심하게 만들었었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유럽에 있던 금들이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이 이제 이 금을 기반으로 달러를 발행한 거죠. 금 태환제라고 부를 수 있죠. 금과 달러의 교환증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재정 적자가 심해졌다는 건 뭡니까? 가진 금보다 달러를 더 많이 발행했다. 달러를 가지고 와도 금으로 교환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뱅크런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한 게 뭡니까? 교환해 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금 태환제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미국의 달러가 불안해진 상태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은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이스라엘이 중동을 격파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중동을 무엇으로 격파를 했느냐? 미국 무기를 가지고 격파를 했어요. 그럼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저 이스라엘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미국 무기 때문에 우리가 졌어. 그러면 우리의 적은 미국이야 라고 하면서 미국과 우방국들에게 보복을 하죠. 석유 수출 안 해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제1차 오일 쇼크입니다. 유가가 4배 가까이 올라갔었죠. 물가가 치솟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아서번즈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 달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동을 자신의 컨트롤 안으로 집어넣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거를 원큐에 해결한 게 페트로 달러예요. 1974년에 이제 사우디랑 석유로 달러를 거래하는 협정을 맺는 거예요. 이게 50년짜리였던 건데 이제 이게 종료가 된 거고요. 이걸 통해서 미국은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가 석유를 달러로 결제하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달러를 주입시켜 주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돈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무역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다른 아랍 국가들도 처음에는 자존심, 열받아서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돈이 더 좋거든요. 다들 경제협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석유를 더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석유를 많이 생산한다는 거는 유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되는 거죠. 산유국 입장에서도 많이 찍어냈는데 자기들 간에 또 욕심이 이렇게 있으면서 유가가 조금씩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동끼리는 야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원유 생산량을 조율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오펙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합의를 해가지고 뭐 원유를 감산한다던가 증산한다던가 하면서 원유 가격을 맞추고 자기들 재정 수지를 맞췄었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코로나 때만 해도 1000만 배럴 정도 얘기해서 사우디아라비아랑 비슷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1800만 배럴이 넘고 있어요. 이제 중동에 대한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최근에야 이제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서 러시아도 감산을 하고 사우디도 감산을 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몰래 조금 더 석유를 많이 파는 나라들도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컨트롤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기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새로운 공급원이 되면서 이 가격 조절을 계속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내가 가지고 있던 석유 패권을 미국도 가지게 됐으니까. 그래서 사우디가 페트로달러 협정을 파기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과거에는 석유가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페트로달러가 서로 좋은 제도였는데 이제는 내가 중동에 볼 일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병력도 조금씩 빼고 이렇게 되면서 사우디에게 불안감을 던져줄 수도 있어요.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페트로달러 협정에 원래 맺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안보도 있었어요. 미국과 경제관계를 맺어서 달러를 받고 그 달러를 가지고 영국의 영란은행이랑 미국의 뉴욕은행에다 예치를 합니다. 나중에 사우디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 돈 뺄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할 수가 있겠죠. 미국의 투자를 받는다던가 미국의 군부대가 사우디 내에 주둔하게 만들어서 안보를 보장받는 시스템을 원했던 거죠. 물론 이거는 협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기지에서 군대를 싹 뺀다 한들 사우디가 뭐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도 자기 목소리를 지금 내고는 있지만
약간의 불안한 거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달러 지위를 흔들 만큼 다른 통화 결제 비율을 확 늘리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힘이 강할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의 힘이 약할 때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지금 사우디는 돈이 좀 필요해요. 네옴시티 때문에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해서 아람코 주식도 매각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꾸 네옴시티에 투자를 제대로 안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열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거를 딜 조건으로 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못한다 라고 하면서 발을 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빈살만이 이제 미국에 대한 불만 표현을 위해서 위안화나 루브라 결제를 많이 늘려준다던가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죠. 빈살만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 결제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약달러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달러의 수요처가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리스크가 나올 거예요.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면은 미국도 어떤 방법을 찾아야 돼요.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미국이 지금 강도 높은 긴축을 하지만 고용이랑 소비가 좋아서 물가가 잘 안 떨어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약달러까지 오게 되면은 물가가 더 안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동안 긴축이 무의미해질 거고, 지금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냐 이런 관심이 있었는데, 만약에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강달러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금리 인하는 더 뒤로 미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정 파기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거는 사우디보다 중국이에요. 서서히 중국과 사우디가 협조하면서 미국에 대한 다른 블록, 그러니까 브릭스를 지금 강화하는데 페트로달러가 깨진 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브릭스 국가들은 자원국이랑 제조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원국이 달러로만 거래가 된다면은 브릭스 경제를 구축할 수가 없죠. 제조업 국가들의 돈을 자원국으로 보내고 자원국은 그 돈으로 제조국의 물건을 사게 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기축통화의 역할보다는 유로존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꿈꾸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제조국의 심장 역할을 맡는 게 중국입니다. 이미 국제결제시장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5%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그렇다고 위안화가 브릭스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거를 하면은 손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다른 나라들의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되겠죠. 재정 적자라고 해서 모든 거를 수입으로 적자 본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다가 투자를 해주고 하는 것도 재정 적자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중국이 회수할 수 있다면은 적자가 아닐 수가 있겠죠. EU의 유로처럼 공동통화를 발행해서 경제를 더 블록화시킬 가능성이 있는데요. 유로화가 등장하고 나서 독일은 EU국들한테 수출을 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얻었어요. 중국도 더 수출로 이득을 얻게 되겠죠. 다른 국가들은 인플레이션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그러면 자원국들은 점점 더 중국 경제에 예속되는 거고, 중국은 브릭스를 통해서 수출처를 갖게 되니까 수출 부진이나 이런 걸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을 수가 있겠죠. 결국은 중국이 식민지를 건설하겠다. 브릭스라는 걸 핑계로 식민지를 확보해서 원자재와 판로를 가져가겠다. 제국주의를 꿈꾸는 거죠. 제국주의는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다 종료가 됐는데, 지금 중국은 제국주의를 꿈꾸고 있고, 역사적으로 봤지만 제국주의를 꿈꾸는 나라들을 미국이 다 격파를 했습니다. 미국이 뭔가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과 지금 맞붙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냥을 할 때 한 번에 물소한테 달려들지 않습니다. 사자도. 이 물소를 빙빙 돌면서 상처를 조금씩 내요. 상처를 야금야금 내면은 이 물소가 피를 계속 흘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소의 힘이 서서히 빠집니다. 그랬을 때 공격을 해서 목을 물고 숨통을 끊은 다음에 사냥을 성공시키죠.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엄청 강하긴 하지만 조금씩 상처를 내면은 미국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적인 방법이라던가 지금 같은 이제 달러의 힘을 뺀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능력을 옛날과 다르게 많이 줄여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무언가 싸우려고 했을 때 미국이 옛날처럼 물량이라던가 규모의 전쟁을 하기가 쉽지 않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을 점령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남중국해라던가 자신의 패권을 장악할 정도의 영역을 지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쳐들어올 수 없을 정도의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게 가장 우려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방어 라인을 뒤로만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전조 증상이 달러를 공격하는 현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릭스라던가 지금 페트로달러던가 이런 얘기들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달러를 대체할 만한 무언가에 돈이 쏠릴 수가 있거든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유로화라던가 엔화가 크게 오르거나 그러기보다는 금이라던가 비트코인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경기 회복기라면은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브릭스 화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겠죠. 그런 물가 하락 효과가 나오니까 이거를 홍보해서 브릭스 국가들을 더 늘려가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을 더 브릭스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할 겁니다. 중국은 혼자 싸우지 않고 이제 브릭스를 활용해서 미국이 무리수를 두 개 계속 만들고 이제 전쟁의 명분을 찾고 기회를 엿볼 수도 있어요. 이 과정이 꽤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벌어지는 일은 아닐 것이고, 그럼 미국은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달러를 방해하는 세력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브릭스 국가들 중에서 하나가 되겠죠. 아마 중국, 러시아랑 직접적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중동의 자원국 정도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과거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이 명분을 한번 크게 잃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명분을 잃게 만들고 미국과 우방들의 협력 관계를 좀 더 느슨하게 만든 다음에 그때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늘어나거나 장기화되면 미국은 계속 재정 적자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금태환제를 포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재정 적자가 더 커지면은 어떻게 대처할지 방법이 많지는 않은데요. 미국이라고 해서 손을 놓는 건 아닙니다. 중국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중국의 힘을 빼는 전략을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브릭스는 뭉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중국의 제조업을 대신할 수 있는 국가들을 좀 키워서 그 국가들이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특히 멕시코랑 인도가 지금 반사 이익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결국 미국은 중국이라는 목을 노리고 중국은 미국의 목을 노리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근데 이게 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 판이 당장 벌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확장되고 있는 판이라는 겁니다. 결국 끝에는 갈등으로 나가겠죠. 결국 페트로달러가 종료돼도 당장은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문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더라. 사우디와 미국의 갈등으로 보기보다는 사우디 뒤에 있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고, 이게 페트로달러 종료로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각자의 약점을 노리면서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이 흔들기는 범위가 점점 넓어질 거고 오랫동안 지속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투자처에 대해서 좀 다변화되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이익 보는 국가들이 영원한 반사이익은 아니겠지만 일시적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